뭐 다들 아시겠지만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전국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대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천자의 나라는 당연히 이제 주나라의 천자의 나라인데 주나라 천자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춘추 시대도 겪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더 제후들의 세력이 강해졌던 그 전국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걸 이제 합쳐서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르고 그 천자의 나라는 주나라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진시황. 그래서 이제 주나라에서 진나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혼란했던 그 시기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 시대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국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 명칭은 춘추 시대는 공자가 노나라의 그 역사를 기록했던 책인 춘추라는 그 역사책에서 춘추 시대라는 그 명칭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또 전국 시대라는 명칭은 한나라 때 유향이라는 사람이 쓴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거론하고 있는 시기가 전국 시대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책에서 전국이라는 말을 따와가지고 전국 시대라는 말을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우위를 가지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그 우위를 다투고 각축하는 시대를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천자의 권위가 약해지고 나서 제후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실권을 잡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한번 힘을 써볼 건가. 그러니까 결국은 제후들은 나도 한번 천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전국 시대의 여러 제후들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나라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서라도 학자들을 많이 불러 모읍니다.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학자들에게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고 또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말하자면 부국 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 병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부국 강병책들을 제시하라라고 학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긴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정략적으로 나라에서 학자들을 키웠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 시대에 배출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자는 조금 그 앞선 시기입니다만 맹자, 순자, 한비자, 노자도 좀 이런 시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그 학자와 학파들이 다 전국 시대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자들 우리가 합쳐서 제자백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뭐 아시겠지만 선생님이라는 뜻이고요. 가는 학파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학설을 주장하는 여러 선생들이 나와서 수많은 그 학파를 형성했던 시기라는 뜻으로 제자백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강독하게 될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백가에서 여기를 맹자를 붙이면 맹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맹자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하면 육아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자의 육아라고 그렇게 바로 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나왔던 어떤 그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 맹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맹자는 부국강병을 얘기하지 않고 늘 인과 의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맹자 이제 시대에서 맹자 책에 드러나는 중요한 사상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맹자가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유세를 했고 그 유세에 돈을 주면서 유세를 통해 가지고 맹자의 어떤 그 학문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만은 맹자는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또는 어떤 계략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정벌하고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 의로 다스리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민심을 얻어가지고 그 민심이 돌아서게 되면 그
그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전제를 펼치게 됩니다. 그걸 맹자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사상이 왕도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왕도라고 하면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고요. 그 왕이 무엇으로 다스리는 정치냐면 인과 의로 다스리는. 우리 제일 첫 편에도 나올 겁니다. 하필 완리에 왜 이로움을 이야기하십니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 좀 있으면 읽게 될 텐데요. 이런 어떤 그 인과 의로 다스리는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제후들은 어떤 정치라고 얘기하냐면 왕도 정치에 맞서는 말이 패도 정치라는 말입니다. 패자는 우두머리라는 뜻이고요. 패권을 차지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무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정벌해서 패권을 차지하는 정치를 패도 정치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만연했던 정치가 패도 정치였다고 한다면 맹자는 여기에 맞서 가지고 인과 의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후들의 어떤 심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당장 이게 효험이 있느냐라는 의문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어떤 주장들이 그때 당시에는 크게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순자도 유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비자는 법가 사상인데 그런 사상들이 훨씬 더 제후들한테 어필이 되었고, 맹자의 사상은 그때 당시에는 별로 인기 없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힘을 갖게 되는 건 당나라 때 와서입니다. 훨씬 이전입니다. 당나라 때 와가지고 한유라는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 유명한 그 한유라는 사람이 원도라는 글을 쓰는데 도의 근원을 탐색하는 그 글입니다. 거기에서 유가의 도통을 처음으로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임금, 순임금, 운임금, 우임금, 탕임금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어떤 민본주의 사상이 공자를 통해서 이어졌고, 공자부터 자사를 통해서 이어졌고, 자사에서 그 대가 완전히 끊겼다고 보고 거기에서 한유라는 사람이 맹자를 거론하게 됩니다. 유가의 도통을 이은 사람은 맹자다라고 해서 맹자의 위상을 확고하게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맹자가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경전으로 올라가게 된 건, 그 이전까지는 경전도 아니었습니다. 경전으로 올라가게 된 건 송나라 때 와서입니다. 주자와 정자를 통해서 경전의 반열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경전들을 모아놓은 책을 이제 다 합치면 13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석을 붙여온 것을 이제 13경 주소라고 해서 지금 전통문화연구에서도 부지런히 그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13경 주소의 제일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렸던 게 맹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맹자는 정말로 유가 사상의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자체에서는 경전 가운데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올린, 그래서 인기가 없다가 나중에 가서야 인기를 얻게 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맹자에서 말하는 첫 번째의 어떤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한다면 왕도 정치를 인과 의로 다스리는 정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건 아주 크게 나눈 겁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그 성선입니다. 우리가 성선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은 선하다라는 그 주장을 했던 거. 사실은 이제 맹자라는 책에서 성선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이 나오고, 그 말을 송나라 때 학자들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제 성선설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성리학이라는 그 학문의 어떤 그 기초가 발생을 하게 되는 중요한 그런 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에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런데 왜 악한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느냐? 이거는 선한 본성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가려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욕심을 제거하고 없애는 과정, 그게 바로 수양이고요. 맹자에서 강조하는 이 성선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수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끝까지 자기의 어떤 욕심을 닦아내는 과정, 그것이 이제 맹자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경목여결도 여기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율곡이이가 썼던 그 경목여결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린 학생들이 그 사서 특히 노노맹자 대학 중용 그다음에 삼경 시서역을 배우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맹자에서는 이걸 반드시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빌려서 말씀드리면 율곡이의 말을 들어서 맹자의 사상 중에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다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곡은 뭐라고 했냐면 명변의리입니다. 어떤 일이 의리에 맞는 것인지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변자는 변별하다 가려내다라는 뜻이니까요. 의인지 리인지를 분명하게 가려내고 이건 어디에 해당하냐면 왕도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의리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이로움만 추구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내라라고 했던 건 이 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왕도 정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맹자의 핵심 사상을 말한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알인욕 존천리입니다. 알자는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막아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존 천리 하늘의 이치를 보존한다는데 이 천리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